그 5회 34번 봅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하는데 업무 정지 처분이든 자격 정지 처분이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다? 등록관청이지. 그래서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시도지사는 이런 거죠. 이번에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시효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이 O다. 근데 이제 업무 정지 처분만 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다른 행정 처분은 시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지난 어제 풀어본 문제 중에는 이 2번 문장을 등록 취소 처분으로 바꿔가 X로 처리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3번 업무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취소 처분만 청문 대상이지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요 좀 외워두자 그랬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업무 정지 기준 그리고 자격 정지 기준 이 둘 다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가 행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는 그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알겠어요? 좀 외워두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태료라는 게 있잖아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그것도 뭐다? 구체적으로 뭐다? 이 20만 원, 80만 원 뭐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그 과태료 기준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알겠어요? 이건 좀 억지로 외워두자 그랬어요. 기출해버리니까, 출제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출제를 했느냐 하면은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국토교통부령이냐 대통령령이나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험생은 아무도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출제한 의도는 이 모든 것이 알겠어요? 이거는 6월 이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또 500만 원 이하, 또 100만 원 이하잖아. 그래서 그 사유에 따라 가지고 뭐다? 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놨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정해놨다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물어보는 의도로 어디에 정해놨느냐를 물어본 것일 뿐이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위 규범에다가 다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놨다라는 거. 알겠어요? 꼭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 뭐 여러분들이 공법에 알겠어요? 건폐율 용적률 수치 나오잖아.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지 하면은 대통령령에 나오거든. 알겠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거든. 그 50%, 60%, 70%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뭐다?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 돼 있어요. 시, 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군 조례로 정해놓은 건폐율 수치를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 알겠어요? 그 실무에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수치는 어디를 확인해라? 시군 조례를 확인해라 하는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업무 정지다, 자격 정지 처분 실무에서 내릴 때 구체적으로 3개월 내릴지 뭐 1개월 내릴지 6개월 내릴지 그거는 뭐다? 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위 규범을 확인하라라는 소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건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억지로 좀 외워두자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요거는 좀 외워둡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하는데 틀려버렸어요.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몇 월은 초과 못한다. 6월은 초과 못한다라는 거지. 우리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못 넘긴다. 500을 못 넘기고 100을 못 넘긴다라는 게 똑같아요. 알겠어요? 35번 자격 정지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을 한꺼번에 물은 거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물은 거죠. 알겠어요? 1.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행하고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1번 이걸 아는 사람은 34번에 1번이 틀렸다 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번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누구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지만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걸 알으세요. 이런 2번 지문은 이런 걸 물어보는 의도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으세요. 3번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뭐한다? 뭐한다. 왜 뭐합니까? 이리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정지 맞았으니까 당연히 뭐하지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알겠어요. 꼭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은 똑같아. 왜 그러노? 그러면 원래 그러십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왜 뭐하노? 이리 물으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조문에 따라서 공부를 해보면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만약에 업무를 수행해버리면 뭐고 자격 취소가 되니까 뭐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해버리면 뭐 등록이 취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법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뭐다 근거를 다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처분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법에 정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 그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이를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시효 규정은 무슨 처분에만 있다? 업무정지처분에만. 5번에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업무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업무정지 사유에도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제일 어려운 거야. 자격정지 사유 7가지를 다 한꺼번에 딱 생각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업무정지 사유 14가지를 한꺼번에 딱 돌려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알겠어요?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경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이 위반하면 자격정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 아닌 걸 찾아라 해놨는데 5번이 바로 답이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소속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무슨 사유?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알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무슨 사유가 된다? 자격정지 사유 되는 게야. 여기서 우리가 4번 같은 거 봐봐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검증이잖아. 이 검증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라요. 근데 왜 업무정지 사유도 된다 하느냐?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다 무슨 정지 사유도 된다. 업무정지 사유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아세요? 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처음 적발이 되면은 등록 취소한다, 업무정지 내린다.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리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적발이 돼 버리면은 왜 된다? 등록 취소 내리고 기준이. 37번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이렇게 문장이 법조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법인은 주사무소를 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별로 따로따로 무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누가 행하느냐라는 거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업무 정지점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는데 업무 정지처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소리죠. 알겠어요? 그럼 간판 철거해야 되는 사유가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 첫째 뭐 응?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또 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 그런 거죠. 알겠어요? 그래. 자, 3번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에 중개업을 영위하면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자, 행정형벌 3년짜리예요? 1년짜리? 3년이지. 왜 그래요? 이리 물으마. 폐업 신고 후에 중개업을 영위하면 무슨 중개업이고?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3년짜리잖아. 그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요런 지문이 조금 뭐다 응용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는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한 무슨 사유가 된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 고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업무 정지고, 알겠어요? 임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느냐, 아니면 뭐다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따라서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5번 업무 정지 처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고 됐고. 38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죠. 그 지정 취소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데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이죠.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았다 하는 말을 쓰는데, 자 봐봐. 거래정보사업자가 그래서 의뢰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의뢰받았다, 의뢰받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의뢰하면은 이건 용어가 무슨 의뢰고? 중개의뢰잖아. 중개의뢰잖아. 근데 여기서 의뢰하는 말은 중개의뢰가 아니고 뭐 누구로부터 의뢰받았다고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중개의뢰할 일이 있나?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뭐를 의뢰한 거다? 응? 뭐를 의뢰한 거다? 자, 봐봐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설치해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있잖아. 정보망. 이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한다 하는 말은 결국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봐봐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받은 내용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 내용을 여다가 왜 하는 거다? 공개하는 거잖아. 공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의뢰는 결국 무슨 의뢰다? 공개 의뢰 받은 내용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한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 받은 그 내용을 뭐다? 공개해 주시오라고 사업자에게 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망에다가 뭐 등록을 시키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등록된 정보들은 결국 뭐다? 누구끼리 교환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개가 행해지도록 돼 있다? 공동중개가 행해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의뢰받은 하는 거는 중개의뢰가 아니고 뭐 공개의뢰받은인 거야. 공개의뢰받은. 그런데 법전에 보면은 공개라는 글자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자꾸 의뢰하면 습관적으로 무슨 의뢰를 생각하게 돼 있다? 중개의뢰. 그러면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 그런데 시험 출제자가 바로 이렇게 썼고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거래정보사업자는 공개한다. 이래 뿐만. 표현이 매끄럽나 안 매끄럽나? 매끄러워지는 게야. 그럼 쏘가 넘어간다.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거다? 기업 공인중개사로부터인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만 뭐 X가 돼본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 표현이 매끄러워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시험 지문에 그를 읽다가 보면은 시험 지문에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등장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위에는 행정기관도 사람의 범위에 들어가. 시도지사, 장관, 등록관청, 그래서 또 중개의뢰인, 매도인, 매수인, 그래서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뭐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장난을 잘 치니까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38번에 보면은 2번에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망 또는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3번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뭘 받았다? 지정을 받은 경우 어제 했죠.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정 취소 사유일 뿐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니까 3번이 틀렸다라는 거야. 가만 우리가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되면 뭐다? 몇 년짜리? 3년짜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런 식의 장난을 많이 치는 이유가 그래서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외우거든. 공부할 때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문장으로 쭉 읽어가면서 외우면은 함정이 안 빠지는데 대부분은 그 문장을 안 외우고 거짓은 3년 거짓은 3년 이렇게 외우거든. 알겠어요? 그럼 거짓은 3년 맞기는 맞는데 거짓으로 뒤에 지정을 받았느냐 자격을 취득했느냐 등록을 했는 경우냐 그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수험생들이 왜 이걸 쏘을까 하는 걸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공부 방법 때문에 그래. 문장 위주로 공부를 안 하고 뭐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는 데는 누구도 뭐다 영향을 좀 미쳤느냐? 학원 선생들도 영향을 미친 거야. 근데 전부 다 두 문자 따가 외우세요 하면서 이상한 말만 들어가 막 가르쳐 주니까,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만 외우거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뭐다 읽을 연습은 덜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4번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 맞아요. 맞는데 알겠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도 오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정보 사업자가 유일하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경우 요 한 가지 뿐인 거야. 알겠어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알겠어요? 지정 취소 사유다. 그래서 우리 교재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게 지정 취소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적어버려요. 교재에다.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놔본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글을 써놔버리. 맞아요 안 맞아요? 뭐 할 수도 있지. 무슨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알았어요? 그렇게 함부로 막 법전에는 알았어요? 그런 문장이 없어요.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하는 조문은 없다고.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해놨을 뿐이지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국어 공부하다 보면 다르고 다르다 하는 거 문장을 이제 긍정문의 형태로 쓰느냐 부정문의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 또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조문의 문장을 함부로 각색을 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39번에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사람이 틀린 것은 1.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은 지정을 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알겠어요. 지정 안 받았는데 뭐 지정 취소 대상이 될 리가 있나?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한번 물어봤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아니, 이걸 물어본 너희들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관으로부터 꼭 지정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안 받고도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안 받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있으면 그 거래정보망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거래정보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지정 취소 처분을 거래정보사업자가 또 글자가 또 빠져붙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가는 글자가 빠져붙네요. 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단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해놔야 되는 게 우리가 보면은 행정처분에서 취소 처분이라는 게 있잖아. 등록 취소라는 게 있고 무슨 취소, 자격 취소라는 게 있고 지금 나오는 무슨 취소, 지정 취소. 요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데 다 취소잖아요. 그런데 이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증 반납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격 취소 받아도 자격증을 반납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정 취소 처분 받은 경우는 지정서를 반납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시험 지문에 알겠어요. 요렇게 안 내고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때는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OX, X의 돼버린다. 규정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 며칠 이내 반납이에요. 똑같이 7일 이내 반납이잖아. 알겠습니까?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응?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권자는 장관이고 4번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뭐를 의뢰받은? 공개를 의뢰받은. 이것은 제가 공개를 일부러 적어줬어요. 알겠어요? 법전에는 그 글자가 없지만은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위반이죠. 이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 1년짜리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병과될 수 있는 케이스라. 4번 꼭 알아놔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그렇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그렇죠. 사업자가 지정 취소와 뭐다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아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정 취소와 뭐다 1년짜리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각각 한 개씩 있어요. 요거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 됐고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즉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죠.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어요. 그러세요. 가만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의 명령에 불응을 하면은 무슨 사유입니까? 지정 취소 사유 아니라. 자, 요거 한꺼번에 외우자라는 거죠. 한꺼번에 외우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라요?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라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감독 대상이지. 그렇죠? 그리고 뭐다? 아니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니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은 뭐 업무 정지 사유. 요 사람이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고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요 사람이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해도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요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놔. 그런데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인데 알겠어요? 이 사람이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3년짜리 형사고발사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야.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지도 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법 규정상으로 보면 아니다라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간주 규정과 무슨 규정까지 두고 있어서 양벌 규정까지 두고 있어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스스로 알아서 철저히 해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취지로 보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교재 기본서를 봅니다. 알겠어요? 기본서를 제가 공인중개사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세 사람 적었잖아. 알겠어요? 우리 법 조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확인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201페이지를 봐봐요. 201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제6절에 감독상의 명령 등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한 10줄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동 그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그 등록관청에 보면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행구증도 포함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누구에 대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근데 그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해놨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줄 더 건너뛰가 마지막 세 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자 등록관청의 불법 중개행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는 협회 및 관계기관에 뭐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래요. 자, 그래 놓고 뒷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거 문장을 제가 1, 2, 3, 4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기단 말이에요. 그 지도 감독의 상대방 2번을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 한자 포함해 놔놓고 땡땡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도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 무슨 정지?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 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 이리 났어. 알겠어요? 자, 그리고 저 밑에 4번을 안 봐봐요.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의 일을 내보여야 하는데 그 정표는 두 가지라 하는데 공무원증하고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잘 봐, 칠판 봐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잖아. 맞죠? 협회에 관한 말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왔지.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201페이지와 2페이지는 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잘 들어요? 요 두 사람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또 몇 페이지로 가본다. 그래서 뒤로 갑니다. 뒤로 몇 페이지에 가보느냐면은 여기 앞으로 가야 돼요. 앞에 가고 뒤에네. 자, 210페이지로 가봅니다. 210페이지에 가면 4번에 누구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해가 1번 읽어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내용은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협회와 다음에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이리 적어놨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문제 풀어봤다시피 지부와 지회에 대한 감독도 누가 한다? 장관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읽어봐. 출입검사 등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 내보여야 하는데 그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정표는 두 가지인데 공무원증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하고 똑같나? 똑같아.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거는 이제 몇 조냐 하면은 44조인데, 잘 7번 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은,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37조에 기준되어 있고,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은 44조에 기준되어 있다. 별도로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세 사람이 다 무슨 감독 대상이다?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내용은 비스무리하다 안 비스무리하다? 비스무리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구만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봐도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지도 감독 대상이다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에 기출때 했거든. 냈을 때 많이 틀렸어요. 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이 칸만 뭐 오라요 엑스라요. 온데 공부를 덜 했는 사람은 그게 이상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직원들이니까 뭐다 지도감독 대상이라야 되는 것이 상식에 맞잖아. 그러니까 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공부 안 했는 사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는 있다 없다? 있어. 알겠어요? 그게 바로 상식과 일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과 남편분들이나 이리 알겠어요? 가봐라. 무슨 문제 공부한다고 그렇게 뭐다 밥도 안 해주고 뭐다 하루 종일 학원 가서 공부하러 가는데 가봐 자기가 풀어보거든. 공부 안 했잖아 남편이. 풀리는 문제 있더라 없더라? 있거든. 공부하는 나도 푸는데 뭘 학원까지 가서 시간 빠지게 공부하는 일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일부 몇 문제 정도가 그렇다라는 거거든. 알겠어요? 빵점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있을 리가 없지. 알겠죠? 그 다음 됐고 다시 문제로 갑니다. 40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과 등록증을 각각 반납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장을 자꾸 공부하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번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아주 수험생들이 어려워한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그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등록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이러잖아.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증이 몇 장이다? 2장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자격이 취소되면은 등록은 뭐 취소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물어보면 자격이 취소됐으니까 등록이 취소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느냐 하면은 자 보면 자격 취소됐나 안 됐나? 됐지? 여러분들 이걸 또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건 뭐예요? 결격사유지. 맞죠? 그러면 누가 결격사유가 돼붙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가 돼붙잖아요. 그럼 뭐고? 절대적 등록 취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또 봐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면은 뭐다 공부 방법도 늡니다. 자, 몇 페이지를 또 보느냐 하면은 193페이지를 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은 네모 박스 안에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이게 바로 무슨 취소 사유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10조 제1항 2호 내지 6호 11호 12호 규정에 의한 놔두고 그 다음에 무슨 사유에 해당됐다?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왜 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취소된다는 소리야. 이거 이 결격사유 맞나? 맞잖아. 알겠어요? 요 조문 때문에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공부했는 거 기억을 딱 돌봅니다. 이왕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것이,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왜 된다? 취소된다. 이런 말을 통상적으로 하지만은 이 결격 사유가 몇 가지예요? 12가지잖아. 근데 12가지인데 어제 공부할 때 5가지하고 7가지 구별했나 안 했나? 했잖아. 5가지와 7가지 합치면 12가지잖아요. 그게 다 결격 사유 맞지만은 5가지에 해당되면은 등록 취소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5개 빼고 나머지 7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뭐? 등록이 취소된다. 그럼 요거 결격 사유 맞잖아? 5가지에 들어가요? 7가지에 들어가요? 7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는 거지. 왜 5가지와 7가지로 구별될 수밖에 없느냐고 3번 읽어봅니다. 10조 1항에 그 다음에 몇 호 돼 있노? 2호 돼 있잖아. 내지는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3, 4, 5가. 그렇죠? 6호. 6호 다음에 몇 호가 빠졌노? 7, 8, 9, 10이 빠졌죠? 11호, 12호 가잖아. 그럼 봐봐. 1번부터 12번까지가 다 이 결격 사유인데, 알았어요? 몇 번이 빠졌어요? 1번 빠졌고, 7번 빠졌고, 8번 빠졌고, 9번 빠졌고, 10번 빠졌잖아. 요 몇 개고? 5개야, 이거. 알았어요? 이 5가지도 결격 사유는 맞지만은, 요런 결격 사유에 해당돼가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1번이 미성년자 아닙니까? 회춘 뭐 한다 그랬잖아. 알겠지? 맞죠?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맞는데 요거는 6번이야, 6번. 그러니까 요 6번이니까 7가지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결격 사유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가만, 이 문장 봐봐요. 이 문장.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 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내마 이 신청 들어간다는 건다.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영업에 종사할 때는 이런 말 해도 다 통해요. 그러나 시험 문제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하는 걸 100% 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신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출제자들이 어떻게 내겠어요? 이렇게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 이리 안 내고 요다가 뭐 딴 문장을 집어넣어요. 뭐를 집어넣겠어요? 몇 개 중에 한 개를 집어넣겠어요? 7개 중에 한 개를 집어넣는 거지. 알겠어요? 요 사이에 7개 중에 한 개를 집어넣으면 100% O다. O1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영업하다가 잘 봐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렇지? 등록이 왜 된다? 취소된다. 이렇게 문장을 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이 신청할 거 있나 없나? 없어. 파산 선고 받은 것도 결격사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어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데 요걸 이제 장난칠 때, 이거는 오잖아? 어떻게 장난치느냐? 요리 내는 거야. 알겠지? 자, 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렇지?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건 또 X가 돼요. 왜? 폐업 신고 냈기 때문에 등록 취소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 자체는 무슨 사유고? 결격 사유잖아요. 알겠습니까? 문장을 그렇게 만든다. 그럼 봐봐.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때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래 뿌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틀린 거야, 이거.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내릴 게 있나 없나? 없다. 배우신 거 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려요. 알겠어요? 3년짜리 행사 고발감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식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40번 문제에, 요건 마무리 지어야 됐다. 다 지어버렸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했잖아요. 자격이 취소되면은 뭐가 취소된다? 등록 취소되는 거죠. 왜?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이 먼저 취소되면은 자격은 우회될까라는 여기 더 어려워요. 등록이 먼저 취소돼 버리면 자격은 우회될까? 우회될까요? 자, 아직도 논리적인 사고가 덜 되고 있는데 등록이 취소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될까 안 될까 제가 물었으면은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를 공부했잖아. 자격 취소 사유를 떠올려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되나 안 되나를 물었으니까 자격 취소 사유를 떠올려 봐야 돼. 4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4가지야 이거. 근데 그 4가지에 등록 취소받은 경우 하는 말이 있나? 없잖아. 그럼 자격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뭐 등록 취소가 왜 됐겠노라는 거야.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원인이 자격 취소 사유 중에 한 가지 해당되면은 자격증도 우회될 거다. 취소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자격 취소 사유도 되면은 등록 취소도 되고 자격 취소도 되겠지만은 요 원인이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면은 등록만 취소되고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봐봐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뭐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 무슨 사유고? 결격 사유 아이가? 그러면 누가 결격 사유 해당됐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죠? 요 11번에 해당된 거 아이가? 7가지.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나 안 되나? 되죠? 근데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등록만 취소되지 자격은 취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쳐봐요. 그럼 이것도 결격 사유 맞나? 이것도 결격 사유 맞지? 금고 이상은 실형 선고받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되는 건 맞죠? 무슨 사유도 되노? 자격 취소 사유 되잖아. 알겠어요? 자격증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내면은 너무 쉽고 이 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의 알겠어요? 6월에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은 사람 유예받아 부탁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속하는 사람도 결격사유 맞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잖아. 맞죠? 그럼 등록이 취소되나 안 되나? 되죠? 자격 취소 사유 맞아요?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은 사람은 자격 취소 사유 맞아? 집행유예 판결은 형을 선고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받은 거잖아. 받은 거잖아. 그러면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으니까 징역형 6월이든 1년이든 간에 징역형 선고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잖아. 그러면 자격취소사유 맞나?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칠판 봅니다. 똑같이 적어줄게. 수업 시간에 했는 거. 그대로 리바이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종종 많은데,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뭐다? 이 죄예요. 범죄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지금은 이제 간통죄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니까 지도 돼. 알겠어요? 근데 이 범죄를 누군가 저질렀으면은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는다? 안 가만히 있는다? 안 가만히 있는다. 수사를 한다 했잖아. 그 수사를 평생 한다? 어느 정도 되면 끝낸다? 끝낸다. 그걸 종결이다. 그렇게 하는데, 알겠어요? 어떻게 종결하느냐? 기소할 거냐, 뭐다? 불기소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불기소할 뿐만 뭐다? 사건 집에 가라. 이 소리인 거고. 기소하면 이제 뭐 해야 되노? 재판 받아야 되잖아. 재판. 아까 1심, 2심, 3심 가는 거. 법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공이. 알겠어요? 그러면 법원이 재판을 평생 한다? 어느 정도 되면 끝난다? 끝낸다? 법원이 재판을 끝내는 방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사재판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뭐, 유죄 판결이냐, 뭐, 무죄 판결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무죄 판결은 집에 가라. 이 소리니까 됐고. 유죄하면은 뭐다? 그냥 집에 가나 못 가나? 못 가는 거잖아. 유죄니까 뭘 정해야 되노? 형량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해야 된다. 그걸 양형 과정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그럼 형량 정했어. 그럼 뭐 해야 된다 했노? 방매이 두드려야 된다 했잖아. 선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했죠? 요즘 방매는 없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근데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방매이 두드린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선고됐으면은 알겠어요? 교도소 갔나 안 갔나? 안 갔잖아. 가야 되잖아. 그래서 법원 호송차 타고 가잖아요. 알겠어요? 그걸 집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집행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되노? 석방이 되는 거잖아요. 석방이 되고 나면 뭐다? 전과자 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좋은 기다 안 좋은 기다? 응? 안 좋은 기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오면 올수록 안 좋은 기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집행유예 판결 받으면 선고는 이미 된 거가 안 된 거가? 된 거잖아. 알겠어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선고유예 판결 하는 말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고 집행유예 판결 하는 말도 들어봤다 이 말. 그래서 무슨 유예가 더 좋은 기고 선고유예가 더 좋은 거야. 그럼 선고유예는 선고된 거가 안 된 거가? 안 된 거지. 근데 집행유예는 선고는 끝났고 그래서 집행을 유예했을 뿐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 나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아까 쉽게 낼 때, 어렵게 낼 때 이렇게 할 거잖아. 어렵게 내면 이렇게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은 때는 등록도 취소되고 뭐 자격도 취소된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내면 O라요. O. 결격사유라서 등록이 취소되고 뭐다?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케이스라 가지고 뭐 자격도 취소되고 이리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3번 질문 봐봐요. 나오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2번과 3번을 한꺼번에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4번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해서 등록이 취소됐다 하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해가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누가? 대표자이었던 자가 그렇습니까? 그 규정이 있다. 그럼 사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반납 규정이 없고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납 규정이 있고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5번 자격정지 기준과 업무정지 기준은 아까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꺼번에 공부하자고 그래 적어 놓은 기다. 됐죠? 그러면 이제 5회 다 끝났고 그래서 4회로 가봅니다. 그래서 4회 1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놨는데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거는 25조 공부입니다. 확인설명제도 공부하는 건데 1번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확인 설명서는 교부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려버린 거다. 2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자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불응하면은 불응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때 있잖아. 그래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게거든. 3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한다?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하는데 또는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버렸죠? 미치잖아. 그래서 틀려버렸고. 4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에는 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지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이 틀려버렸죠. 5번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소리인데 틀려버렸죠.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단 말이지. 알겠지? 자, 기본서 또 한 번 봅니다. 그렇지? 기본서 또 한 번 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은 349페이지를 봅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 설명서 서식은 거의 자꾸 보라 그랬는데 안 볼 것 같아서 또 봅니다. 자, 349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확인 설명서 원 내가 주거용 건축물 제목 있죠? 그 밑에 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확인 설명 자료 해가지고 옆에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등 해가 체크 표시하도록 돼 있죠.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되고 그 근거 자료 무엇을 제시했는지 체크 표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노?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을 적는 란이 있죠? 허여이. 자, 있죠? 뒷페이지를 봅니다. 351페이지 봐봐요. 351페이지에 보면은 세부 항목의 1번을 한번 읽어봐요. 세부 항목에. 확인 설명 자료 항목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체크해가 적으며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8번부터 뭐다? 9번부터 12번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 문장을 복사뜨기 딱 해가 문제로 만들어 넣어 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350페이지 봐봐요. 35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칸이 나오잖아. 그 매도인과 매수인은 옆으로 가보면은 성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또는이잖아.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인데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이잖아. 알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됐고 다시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서식을 자꾸 봐야 돼요. 알겠지? 문제로 가가 2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문 5개에 판례가 섞여 있다는 소리. 1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의 작성은 언제 하는 거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이것도 봐봐요. 알겠지? 이것도 봐봐요. 어제 제가 또 이런 흐름을 중개 업무의 처리 과정에 대한 흐름을 대충 인식하고 뭐다? 자꾸 글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알겠지? 중개 업무의 흐름은 중개 의뢰 접수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의뢰 접수 받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뭐다?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 조사 확인한 내용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뭐 하는 거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다. 그 설명의 결과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뭐다? 뭐가 완성됐다? 중개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확인 설명이잖아.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중개 완성되면은 뭐부터 작성하는 거다?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봐요. 문장을 읽어볼게.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뭣도 작성하는 거다?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지금 1번 지문이잖아. 그렇죠? 2번에 1번 지문이잖아. 맞죠? 그렇지. 그럼 이때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되죠? 요 작성회가 교부하나 안 하나? 교부하잖아? 작성 교부할 때 뭣도 같이 교부를 한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도 하고 뭐다? 그 정서 사본을 교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공제정서 사본 교부, 알겠어요? 보증보험 정서 사본 교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 설명도 하고 뭐 사본을 교부,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을 언제 하는 거다? 중개 완성 시점에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한 문제였잖아요. 중개 완성 시점에 해야 될 일을 다 골라라라는 거지. 또 한 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일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이 됐다고 치고 해봐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중개를 다 해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것도 작성할 거고 이것도 작성할 거고 이거 교부하면서 이것도 교부할 거다 이 말이지. 또 해야 될 일이 있나 없나?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관계는 좋아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공부 어떻게 했어요? 당사자 간에, 즉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가 수수되잖아? 그 당사자 간의 보수 지급에 관해서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면 언제 지급한다? 거래됨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됨 지급이 이때 이루어지나? 한참 뒤지. 알겠어요? 그럼 요때 중개완성 요 시점에 요 세 가지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 해도 되고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 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될까 인가 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면은 이게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지만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면은 무슨 신고도 해야 된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개한 물건이 알겠어요? 토지나 건축물이 중개가 완성됐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대상물이 맞잖아. 그 임목이나 재단이 중개 완성됐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할 거 없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또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거래가, 전세 거래가 중개 완성됐으면 실거래가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그것도 중개 대상물이, 알겠어요? 분양권,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중개 완성했을 때도 뭐 실거래가 신고 해야 되는 거잖아. 분양권 전매 계약도. 알겠어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아 취득한 지위를 입주자로 승인된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그 입주권이라는 중개 대상물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도 전매죠. 그것도 무슨 신고?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스토리가.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경우만 공부하고 4번을 생각 뭐 했으면 봐봐요. 벌써 업무에 빵꾸가 난 거잖아.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가지 일은 다 했는데 한 개를 안 했구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이잖아. 위반이면은 얼마고? 500만 원의 과태료부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과목은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든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됐을 때에 뭐다?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 민법, 알겠어요? 공법, 개론, 뭐 세법, 등기법 이런 과목들은 뭐다? 그 중개 업무 수행하는데 활용해야 될 관련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고, 이 과목은 중개 업무 그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걸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무소 단속은 알았어요. 누가 나가는 게 6명의 선생 중에 누가 나가는 게 제일 확실하게 단속한다.
이 과목 선생이 나가야 단속을 제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번으로 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인에게 해야 하고 설명할 때는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뭐까지 제시하면서 근거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이전 의뢰인에게는 설명한다 안 한다. 5점. 3번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도 확인 설명 사항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요, 세부 확인 사항이라요? 기본 확인 사항이지. 알겠어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었지만은 이 규정을 집어넣은 거는 법적 근거하에서 이렇게 이제 정표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된다 이랬는데 틀려버렸잖아. 판례 입장에 따르면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답을 5번에 갖다 박아 놨기 때문에 다 읽어보게 되는 이런 게 때문에. 3번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 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발휘하면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정도만 발휘하면 되는 거다. 따라서 전문 감정평가업자가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 조사를 해가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이걸 물은 거야.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학개론의 감정평가할 때 1차적 수준의 감정평가,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 3차적 수준의 감정평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세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감정평가는 몇 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라는 그게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감정평가의 수준은 몇 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 3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 정도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갑자기 개업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는 와노 싶으지만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있잖아?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 거기에 무슨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려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몇 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1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하는 거지. 그 일반인들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면 누구? 의뢰인이지 뭐. 의뢰인이지. 알겠어요? 의뢰인이 평가하는 수준이 바로 1차적 정도의 감정평가 수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3번에 2번 부동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등기되지 않는 권리도 확인 설명의 범위에 들어가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당사 쌍방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성실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한다 하는데 무슨 단어 때문에 틀렸다? 쌍방에게 때문에 틀려버렸죠. 누구한테만 설명하면 됩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 4번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 틀려버렸죠? 소음, 진동, 일조 이런 것도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릇된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이게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의 이행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5가 답이 5번이네. 알겠어요? 그 다음 4번 문제 요것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성실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아니한 누구?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500만의 과태료 사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2번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까?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까?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칸이 몇 칸 져 있더라? 2칸이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모질에마 별지 첨부하여가 간인 처리하면 돼. 그 다음 3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의 핵심 포인트는 그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 외의 가는 글자가 핵심이야. 자, 그러면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한다 했잖아. 자,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권리금 거래를 중개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알겠어요. 그 알선한다. 가죠. 알겠어요. 맞죠? 그럼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때 또 무슨 주의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된다. 이 판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험생들이 뭐다? 중개를 뭐 하는 것이냐? 착각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해도 됩니다. 근데 해도 되는데 그때 중개한다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법정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시험 지문 봐봐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동차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행위가 아니다. OX. 알겠어요. 근데 문장에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해놔놓고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상하게 들리거든. 어느 법상 중개행위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그럼 자동차 관리법상 중개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매도 등첨을 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인 거죠. 근데 이 판례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판례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매도 등 처분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했다라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 놨을 뿐이지 그 두 공부만 확인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해 받을 경우도 생긴다, 생긴다?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5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서식을 뭐 하게 돼 있다? 사용하도록 돼 있다. 1, 2, 3, 4로. 틀린 것은 2번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쉽다.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쉬었다 갑시다.